자, 어디 할 차례는 대리권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책에 대리권입니다. 어디 할 차례냐면 84페이지입니다. 맞습니까? 84페이지? 네. 자, 첫째 시간 84페이지 대리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 판서 노트는 20페이지 피면 됩니다. 20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제도죠. 대리제도. 그럼 대리제도가 어떤 거냐면은, 내가 이 X 부동산을 1억에 팔려고 합니다. 팔려고 해요. 그래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무 바쁘니까, 자, 누구한테? 을에게 좀 팔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을이 뭐가 됩니까?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뭡니까? 본인이고. 그러면 뭘 수여해야 됩니까? 대리권을 수여를 해야 됩니다.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뭐라 하냐면 수권행위라고 합니다. 받을 숫자 수권행위라고 합니다. 그럼 대리권 받은 을이 이제 사람을 물색을 해가지고 물색을 해서 병에게 이 부동산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뭐하냐? 법률 행위를 하는데 요 행위가 뭐라고요? 요 행위가 법률 행위인데 대리 파트니까 무슨 일을 한다? 대리 행위를 하면은 이 두 사람이 계약서를 쓰면은 효과는 누구한테 갑니까? 효과는 마치 각과 병이 매매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더라. 자, 이게 뭡니까? 대리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리제도의 삼면관계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대리권 관계, 두 번째 대리행위 관계, 효과 관계에 대해서 배운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대리권 수여받은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대리행위를 하면은 효과가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에게 가는 제도가 114조에 보면은 대리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84페이지 대리의 의의 및 기능이 있어요. 대리의 개념 나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은 제가 설명했습니다. 대리권을 줘서 자,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대리인을 하면은 효과가 누구한테 가는 제도다? 본인에게 기소시키는 제도를 대리제도라고 합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옆에 페이지로 갑니다.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나옵니까? 자, 요 인정되는 범위가 우리 판소부터 20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나와요? 자, 법률행위는 제3법상 법률행위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거 줄 거면 돼요. 첫 번째 줄에. 그런데 가족법상 행위, 신분법상 행위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신분법상 행위가 같은 말로 뭐라고요? 가족법상 행위입니다. 자, 준법률행위는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원칙인데, 우리 판소부터 보세요. 안 되는 게 원칙인데, 관념의 통지와 의사의 통지는 유추 적용될 수가 있다. 그럼 의사의 통지는 뭐가 있습니까? 각종 최고와 거절. 관념의 통지는 통지, 승인, 보고, 대리권 수여 표시 적어놓습니다. 대리권 수여 표시도 뭐라고? 관념의 통지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 어디서 배웠습니까? 판소노트 3페이지 할 때 있습니다. 법률 사실 분류. 자, 우리 판소노트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요번 주 토요일 날 또 합니다. 아시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 오늘 대리 파트 끝나고 무효 취소 파트 좀 더 가다가 마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은 조건 기한까지 다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민법 총칙 12년치 문제입니다. 그래서 12년치 문제를 쭉 정리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날 이론 우리 판소노트 반드시 들고 오셔야 돼요. 판소노트. 요걸 다시 복습을 해주면서 문제풀이 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판소노트만 봐도 문제가 풀린다 이런 느낌이 올 거예요. 아시겠죠? 왜 이렇게 하냐면은 민법 총칙을 정리해 놓고 여러분이 공부하라 했는데 공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 기출문제 풀어봐라 해도 풀립니까? 안 풉니까? 안 풀거든. 강제로 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4월 말쯤에 되면은 물권법도 다 배우면은 물권법도 기출문제를 10년치를 해줍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줘요. 공짜로 해줍니다. 아시겠죠? 저는 이제 공짜로 해줍니다. 그 물권법도 해주고 채권법도 5월달 해주고 그 다음에 민사특별법 6월달 해주고 아시겠죠?
그렇게 무료특강합니다. 개로는 돈 받아요. 아시겠죠? 개로는 돈 받아요.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자료 있잖아요. 오늘 배운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그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풀어보시고 와서 이제 뭡니까? 그때 수업 들으면 훨씬 낫습니다. 당일날 뭡니까? 제가 확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내용 확 지나가고 뭐 배웠지? 이랍니다. 아시겠죠? 결국은 시험장 가면 누가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여러분이 풀어야 돼요. 무슨 말이죠? 그럼 저는 이제 뭐합니까?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푸세요. 이렇게 답을 고르세요.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풀어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미리.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85페이지에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 합니다. 그날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올 것 같아가지고 촬영도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촬영 무료 특강 아닙니까? 네, 해주고. 개로는 촬영 안 합니다. 아시겠죠? 개로는. 네. 자, 개로 촬영. 민법만 촬영합니다. 아시겠죠? 민법만. 민법은 무슨 특강이니까? 무료 특강이니까.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아시겠죠? 자,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봅시다.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판소도 3페이지 지금 폈습니까? 자, 3페이지 법률 사실 분류에 보니까 어디가 가장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 중법률 행위에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의사의 통지는 최고와 거절.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는 통지 승인 보고 대리권 수여 표시. 복습도 했습니다. 뭐 3일 뒤에 또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시험 지문으로 잘 나오니까 체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다시 책에 옵니다. 85페이지.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어떻게 됩니까? 대리에도 유추 적용될 수가 있답니다. 원래 준법률 행위는 적용되지 않지만, 이랬어요. 그럼 준법률 행위를 우리가 3페이지에서 배운, 판소도 3페이지 배운 이유가 준법률 행위 중에서 다 안 되는데 뭐와 뭐는 적용된다고?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유추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십몇 년 전에. 아시겠죠? 자, 밑에 가서 사실행위. 사실행위와 불법행위는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가 간접 대리가 있고 사자가 있습니다. 시험에 절대 안 나옵니다. 나온 적이 없어. 아시겠죠? 참고로 보시고 넘깁니다. 대표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이 대표는 우리 시험 범위 밖의 내용입니다. 법인할 때 나오는 내용인데 요거는 어디입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103조부터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요거는 안 나옵니다. 대표는 한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에 관해서는 대리에 관한 내용이 준용된다는 이 내용이 있는데 대표에 대해서 아예 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대리 종류 갑니다. 임의 대리는 뭡니까? 저기 나오죠, 저게. 갑이을에게 좀 팔아달라고 해가지고 대리권을 임의로 딱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무슨 대리입니까? 임의 대리. 자, 그리고 법정 대리는 누굽니까? 법정 대리는 부모. 애가 태어나면 만 19세가 될 때까지 무슨 대리인입니까? 법정 대리인입니다. 무슨 말이죠? 법률로 정한 대리인을 법정 대리. 임의로 정했으면 임의 대리. 아시죠? 그럼 임의 대리는 뭡니까? 수권행위가 있어야 되죠? 맞습니까? 그 법정 대리는 수권행위가 없이 법률로서 인정되는 대리다 이 말이야. 시험 안 나옵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되고. 능동 대리는 뭐냐? 수능 대리 뭐냐? 자, 읽어보세요.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아서 행위를 하면 무슨 대리입니까? 능동 대리. 에? 능동 대리. 상대방을 받아서 들어오면 수동 대리.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능동 대리, 수동 대리. 아시겠죠? 자, 능동 대리든 수동 대리든 효과는 누구한테 들어간다고? 본인이 들어간다. 114조에 보면은 능동 대리인 경우 본인의 효과가 발생하고 114조에 2항 가면은 수동 대리도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간다고 되어 있어요. 114조에.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인데 대리권 수여를 하고 난 다음에 받고 난 다음에 행위를 하면은 뭐예요? 유권 대리. 이술유자.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제꼈다. 이게 어떤 겁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호로새끼예요. 대리권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 팔아제꼈다. 이게 뭐예요? 호로새끼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이때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대리의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유권 대리, 무권 대리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야.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능동 대리, 수동 대리, 유권 대리, 무권 대리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밑에 대리의 삼면관계 나와 있죠? 설명했습니다. 본인하고 대리인 관계는 뭡니까? 대리권, 수요 관계, 대리권 관계고, 대리인이 상대방을 행위할 때는 대리 행위 관계, 본인과 상대방 관계는 효과 관계. 됐어요? 그래서 이게 대리의 삼면관계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해만 하면 되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에 페이지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죠? 나왔던 게 뭡니까? 85페이지 아까 뭡니까? 준법률행위는 원칙은 대리 제고가 적용되지 않는데 의사의 통지와 간임의 통지는 유추 적용될 수가 있다. 한 14, 15년 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빼고는 다 버리뿌라. 아시겠죠? 네.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러면 출제위원들이 어디서부터 보느냐? 89페이지부터 봅니다. 알겠죠? 그럼 그 전에 우리 기본서에 89페이지부터 이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시험 문제 지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 전까지는 시험에 낸다 안 된다? 안 내는 거예요, 책에. 그럼 88페이지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대리권입니다. 대리권. 대리권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타이틀이 되죠. 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대리권이란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 판소노트 22페이지 한 편 보세요. 22페이지. 판소노트 22페이지 피니까 대리권은 뭡니까? 자격 또는 본한이죠. 자격 또는 뭐라고요? 본한입니다. 자격 또는 본한. 자격 또는 본한이다. 본한.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보시면 88페이지에 대리권에 의하면은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법률상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그게 줄 거 져 있죠? 줄 거 넣으시고, 없는 분도 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의 발생 원인, 시험에 안 나옵니다. 법정 대리는 법으로 정한 대리 아닙니까? 법률, 규정. 임의 대리는 무슨 행위로 발생한다? 수권 행위로 발생을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판소노트에 수권 행위 옆에 뭐 적어놨을 텐데, 안 적어놨나요? 우리 앞에 했던 사람들은 수권 행위에 대해서 적어놨을 거예요. 자, 수권 행위는, 자, 여기 적읍시다.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고, 분류식이죠? 무슨 식이다? 분류식. 자, 한 개 더 적으면 비출연 행위입니다. 비출연 행위. 비출연이다. 됐어요? 자, 그리고 하자 여부는 누구 기준 한다? 본인 기준으로 한다. 본인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자 여부는 누구 기준? 본인 기준으로 한다. 수권행위는. 자, 그래서 누가 줬으니까 대리권을 본인이 줬으니까 하자 여부는 누구 기준으로 한다? 본인 기준으로 한다. 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적으시면 돼요.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책에 보시면 88페이지 있습니까? 88페이지? 자, 기업번에 수권행위 의 나와 있죠? 의 나오면은 두 번째 줄 끝에 가면 본인의 단독행위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됐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디귿번에 가시면 인감도장. 자, 위에 보시면은 대리권 수요를 인정하는 경우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죠? 인장을 보관을 위탁하는 것은 대리권 수요가 될 수가 없으나 특정 거래관에서 인감도장을 교부하는 것은 인감도장을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구분해야 될 게 요건 뒤에 나와요 내용인데, 인감증명서 한 장을 주는 거는 대리권 수요를 볼 수가 없다. 근데 인감도장을 함부로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잖아. 인감도장을 주는 것은 대리권 수요로 볼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 인감증명서만 달랑 줬을 때는 대리권 수요도 아니다. 아니다. 아셔야 돼요. 인감도장 주면은 대리권 수요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대리권 수요를 언제 합니까? 여러분이 은행 가서 대출 받을 때 대출계에 가가지고 도장 줍니까 안 줍니까? 누구한테? 은행 직원이 주면 은행 직원이 막 지원 계속 찍잖아요. 열몇 번 찍잖아. 뭐를 준 겁니까? 대리권 준 거예요. 아시겠죠? 뭘 주면은 인감 도장 주면. 아시겠죠? 인감 도장 함부로 준다 안 준다? 안 주거든요.
자,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디귿번하고 리을번하고 묶어놓으시고 부정되는 경우는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인감 증명서만 교보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됩니다. 자, 그 두 개 체크해서 비교를 하시고 옆에 페이지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은 요번에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 할 건데 그때 할 때 보면은 시험 문제가 어디서부터 범위부터 시험이 나옵니다. 기출문 딱 보면 범위부터 시험 문제 쭉 나오기 시작한다고 지문에. 자, 그래서 범위가 이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판서 노트에 이제 몇 페이지 펴냐면 22페이지 펴시면 돼요. 폈습니까? 자, 22페이지 가면은 이제 제일 먼저 대리권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대리권의 의의는 뭡니까? 자격 또는 고난을 말하고 대리권의 발생은 우리 앞에 배웠던 겁니다.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에서? 법률의 규정에서 발생하고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해놨었죠. 자, 이 내용을 배웠습니다. 여기까지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범위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대리권의 범위. 우리 판소도 보니까 대리권의 범위 고난 좀 봅시다. 대리권의 범위 고난을 정했을 때는 정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범위를 정했다는 얘기는 저기 앞에와 같이 X 부동산을 1억에 팔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을의 대리권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갑이 을에게 X 부동산을 1억에 팔아달라고 했어요. 그럼 을의 대리권 범위는 X 부동산을 1억에 매각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를 정했을 때는 법정 대리는 법으로 정했잖아요. 요거는 어떻습니까? 법률의 규정에 있어요. 규정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임의 대리는 지금 했습니다. X 부동산 1억에 팔아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의 대리는 뭘 해석하면 됩니까? 수권 행위를 뭡니까? 해석하면 됩니다. 수권 행위를 해석을 하면 범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됐어요.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 우리가 갑이 을에게 있잖아요. 넌 내 대리인이야. 알았어 해. 그러고 어디면 미국 갔습니다. 미국. 그래서 코로나 걸려버렸어요. 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그러면 이제 뭐 지가 대리인인 거 알지만은 어떻게 돼? 뭘 해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맞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난 뭐 해야 되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법조문을 만들어 놨어요. 118조. 대리권의 범위를 말하지 않았을 때, 정하지 않았을 때.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너 내 대리인이야. 그래놓고 미국 가든지 유럽 가든지 안 돌아와요. 그럼 내가 대리인인 거 알지만은 뭐 하라고 범위를 정해줬어, 안 정해줬어? 안 정해줬잖아. 그럼 이럴 때는 이건 법에 딱 이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해라고 해놓는 거야. 아시겠죠? 대리인인 거 알지만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118조에 무슨 행위와 다음 각 호의 행위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118조에 1호가 보존행위입니다. 보존행위. 요거는 무제한 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고? 무제한 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무제한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용. 계량행위. 자, 이용 계량행위는 어떻게 됩니까? 뭐가 변하는지 하는 법입니다.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이용 행위가 어떤 겁니까? 임대 놓거나 재임대하는 거. 임대를 하거나 재임대를 하는 경우 말하고 계량행위는 가치를 말하는 겁니까? 올리는 걸 말합니다. 말하는 겁니까?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판례 내용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존행위. 요게 이제 문제 나왔던 게 22회 때도 나오고 25회 때도 나오고 27회 때도 시험 지문에 나왔습니다. 22회 때는 단독 문제 나왔었고요. 자, 29회 때도 지문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보존행위는 어떤 게 이제 보존행위냐 이 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옥을 수리했다. 갑이 갖고 있는 X 부동산을 을이 수리해서 일부 파손돼가지고 요거는 보존하는 행위 맞습니까? 네. 가옥 수리하는 것도 보존행위다.
자, 그 다음에 도래한 채무를 변제를 했다. 도래한 채무를 뭐 했다고요? 변제를 했어. 만일에 갑이 갖고 있는 채무를 도래했는데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갑의 재산이 뭐합니까? 겸해 들어가죠. 네. 집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뭐합니까?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입니다. 보존행위.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무슨 행위다? 보존행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의 중단. 자, 요거는 이제 소멸시효가 뭐냐면요, 시간이 흐름으로써 소멸하는 효력이 있다가 뭐예요? 소멸시효예요. 소멸시효. 자, 그러면 용인물건 한번 나중에 뒤에 배울 건데, 용인물건은 뭐뭐 있습니까? 전 나중에 배웁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20년간 행사를 하지 아니하면,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입니다. 무슨 시효가 완성됩니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시효가 완성된다고? 소멸시효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럼 20년 지나면 그 권리는 소멸하는데, 뒤에 배우겠지만 말소등기 필요 없이 소멸한다. 들어봤습니까? 네.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또 합니다. 물구번 가면 다시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 권리가 많은 겁니까? 소멸하는 거잖아. 이 중단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권리 행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행사를 한다고요? 권리 행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갑이 누굽니까? 본인이 용의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갖고 있는데 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무슨 시효가 완성되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권리 행사를 했다는 얘기는, 적극적 권리 행사를 했다는 얘기는 누가 했다고요? 을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되는 것은 뭡니까? 중단, 끊어버리죠. 그럼 이런 행위는 갑의 권리를 보존하는 행위입니까? 아니면 행위입니까? 보존하는 행위지. 맞죠? 갑의 권리는 행사를 안 하면 소멸하게 되어 있는데, 적극적 권리 행사를 을이 함으로써 소멸시효가 뭐 된다고요? 중단이 된다. 무슨 행위입니까? 보존 행위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고, 그 다음에 자, 미등기 부동산. 갑이 미등기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등기를 하는 것은 갑에게 유리한 거죠. 등기해 준단 말이야. 이 등기, 최초라는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합니까? 보존 등기라고 하죠.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은 뭐라고요? 보존행위입니다. 보존행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시험에 20회에 나왔던 거, 부패하기 쉬운 물건.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뭡니까? 처분행위. 자,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뭐 한다고요? 처분한다. 자, 갑이 을에게 있잖아요. 갑이 을에게 네 두부 공장을 운영하라고 했어요. 그럼 두부는 빨리 부패합니까? 안 합니까? 왜요? 두부 일주일 지나면 못 먹어요. 냉장고에 놔도. 맞죠? 네. 유통기간이 짧잖아요. 네. 두부를 알고 계시죠? 네, 알고 계시죠? 네. 두부 모르면 큰일 나죠, 이게. 죽으면서. 죽으면서. 자, 그게 두부인데 부패하기 쉬운 물건이잖아. 그럼 이거 처분하는 행위가 뭡니까? 그 공장을 뭐 하는 행위입니까? 보존하는 행위지. 그래서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행위는 무슨 행위다? 보존 행위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행위 내용이다? 보존 행위입니다. 시험 지문에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용계량행위 갑니다. 이용행위. 이용행위는 아까 했습니다. 임대 놓거나 뭐 했을 때, 재임대를 했을 때 이용행위. 계량행위는 가치를 올리는 거다. 자, 그러면은 갑이 어떤 사람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주는 게 소비되는 물건을 빌려준다고 해서 무슨 대차를 합니까? 소비대차라고 해요. 무이자를 이자부로 바꾸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갑이 본인이 어떤 사람한테 무이자를 빌렸는데 을이 가서 야, 이제 무이자 안 돼. 이자 좀 내. 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비대차의 성질은 변했어 안 변했어? 유지하고 있잖아.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바꾸는 거는 된다 안 된다? 되고 가치는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지. 이자 받으니까. 아시겠죠?
이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이자를 이자부 소비대차로 바꾸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같이 올리는 행위로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물건을 뭐합니까? 공짜로 빌려주는 게 사용대차입니다. 예? 자, 2년간 공짜로 빌려줍니다. 사용대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용대차 2년간 물건을 뭐합니까? 공짜로 빌려줍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사용대차를 자, 이 갑이 이제 물건을 공짜로 빌려줬는데 2년 동안. 자, 그러면 빌려 쓰는 사람은 뭡니까? 이 사람은 차주입니다. 차주. 자, 그런데 안 된다. 이제는 을이 찾아가가지고 야, 공짜 빌려주면 안 돼. 임대차로 바꾸자. 요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 대차 계약끼리 바뀌는 거는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빌려주는 대차 계약은 소비되는 물건을 빌려주는 무슨 대차가 있고 소비대차가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을 공짜로 빌려주는 사용대차가 있고 목적을 빌려주는데 돈을 받으면 임대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차 계약끼리의 뭡니까? 변경이니까 성질이 변해서 안 변했어? 안 변했고 가치는 어디입니까? 올라갔죠. 맞나요? 가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용대차를 임대차로 바꾸는 것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가치는 뭡니까? 올렸는데 성질이 변해서 안 변했어? 안 변했어. 무슨 계약 안에 있으니까? 대차 계약 안에 있거든요. 아시죠? 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성질이 이건 농사 짓는 거 이거는 건물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질이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치가 올라갔지만 성질이 변해서 안 된다. 그 다음에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금은 원금 보장이 되잖아 어느 정도. 주식은 휴지 지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휴지 지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주식은 조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게 주식 같은 경우는 뭐 휴지조가 되는 경우도 있죠.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뭡니까? 바꾸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성질이 변해서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시험에 나왔었죠. 또 예금을 개인에게 빌려주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못 받을 수도 있잖아.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범위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어디 있다고? 책에 89페이지. 9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89페이지 한번 보세요. 대리권의 범위는 법정 대리는 뭐에서 정해진다? 법률 규정에서 정해지고 줄거 놨죠? 줄거 놓으시고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원칙은 뭘 해석하면 됩니까? 수권행위를 해석한다. 그래서 기업번에 줄 것이면 돼요. 해석에서 결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가서 대리권의 범위가 포함되는 경우 되어 있습니까? 자, 거기서 이제 중요한 판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여기 있는 내용도 좀 이따 보긴 하고 넘겨보세요. 자, 넘기면 그럼 대리권 범위를 줬을 때 이제 범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문제고 자, 이제부터는 어디냐? 일단 여기 지금 설명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어디에? 90페이지 2번입니다. 수권행위로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나와 있습니까? 네, 그게 포인트입니다. 별표해 놓으시고. 자, 그래서 포함에 뭡니까? 수권행위로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행위인데 1호가 보존행위입니다. 2호가 대리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관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줄이면 뭐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 니은, 디귿. 디귿에서는 A번하고 B번을 딱 묶어 놓으시면 됩니다. 설명을 다 했던 거예요. 됐어요? 자, 읽어보시면 되고 앞으로 그 밑에 이제 10번 내용은 요겁니다.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건 돼 안 돼?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건 돼 안 돼? 개인에 빌려주는 것도 안 된다. 이 얘기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앞에 페이지로 가서 자, 89페이지 가서 이제 대리권을 줬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자, 니은번 하다가 말았죠? 89페이지 니은번에 A번은 됐고요. B번 갑니다. 별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대리는 자, 매매 계약 체결에 대리권 수여했다 현관펜 당해놓고 그러면은 매매 계약 안에는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짜까지 다 있고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답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시험에 4번 나왔던 거예요. 매매계약의 체결의 대리권을 수행했을 때는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 또 별표입니다. 21회 때 시험 나왔어요. 포괄적 대리권을 주면, 자, 내가 을 보고 네 마음대로 해라. 포괄적 대리권 줄게. 그러면 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밑에 가시면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까지도 있답니다. 됐어요? 시험에 2번 나왔어요. 10년 동안 2번. 아시죠? 자, 그래서 A번 빼고 B번하고 C번은 중요한 판례입니다. 표시 크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갑니다. A번이 뭐냐면요.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온 적 한 번 나왔어. 한 번. 뭐라 했습니까? 돈 빌려오라 했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과 담보를 제공해서 담보 설정 계약을 해서 그 돈 빌려오라고 했는데 바로 밑에 가서 해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돈 빌려오라 했더만 계약 해지한다.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맞죠? 용서가 안 된다. 죽이뻐야 된다. 이라든지. 맞죠? 그런 범위에 있다 없다? 없다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번 참고 보시고 C번 별표입니다. 대여금이 뭐야? 빌려준 돈을 영수하라는 얘기는 돈 받아오라 이 말이죠. 그런데 면제 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큰일 나죠 이거? 돈 받아오라 시켰더만 면제 준다. 큰일 납니다 이거. 조폭 같으면 갈아 마시 봅니다 이거. 알겠죠? 큰일 납니다. 자, 알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돈 받아오라 시켰더만 면제 주면 난리 나죠 이거. 무슨 말 알겠죠? 네. 자, 그렇습니다. 제가 은하순환 좀 해야 됩니다. 자, 이해해 좀 하시고 10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D번은 참고상 보시고 2번 갑니다. 2번 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예금 계약의 체결을 위반한다. 예금하라는 얘기는 돈을 꼽아라 했잖아. 근데 대출 받으면 돼, 안 돼? 이것도 주입부 되죠, 이거.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죠? 돈 빌려라 시켰더만 계약 해지해본다.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또 아까 정리 다시 하면은 돈 받아오라 했더만 면제 주는 거 돼, 안 돼?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예금하라 했더만 돈 대출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 이런 거는 권한이 없는 겁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F번이 뭐냐면 경매 받아오라 했더만은 뭡니까? 경매 취하해본다. 이 죽이버야 되죠, 이거. 이건 상식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 틀리면 안 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밑에 가서 이제 대리권의 남용 쪽으로 합니다. 자, 대리권 남용. 자, 이거는 옆에 몇 페이지 참조되어 있습니까? 60페이지 참조. 60페이지가 뭐냐면 비진의 의사표시입니다. 자, 일단 대리권 남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리권의 남용이라는 게 뭐냐면 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위해 대리권을 뭐 하는 겁니까? 남용하는 겁니다.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남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민법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서 이와 유사한 민법 107조의 1항의 단서가 1항이 뭔데요? 이게 비진의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1항의 단서가 뭐 된다? 유추 적용이 됩니다. 유추 적용이 됩니다. 됐어요? 네. 자, 민법 107조 1항의 단서가 무슨 적용이 된다? 유추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해석을 하면은 여기 시험에 4번 나왔던 거야. 몇 번 나왔다고? 10년 동안? 4번. 그래서 이제 107조 1항 뭐냐?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럼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우리 판소노트에 보세요. 판소노트에 11페이지에 판서노트 11페이지. 자, 판서노트 11페이지 피니까 비진의 의사표시 여백에 적어놔라 했죠? 네. 대리권 남용 적어놨습니까? 발표해가지고. 네. 자, 민법 107조 1항의 단서가 유추 적용이 된다 안 된다가 옛날에 시험에 정답으로 나오다가 25회 때 시험에는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뭡니까? 무효가 돼서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된 시험이 나왔었어요. 아시겠죠? 27회 때도 나왔고 29회 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의 내용은
중요한 지문이다. 됐어요?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낼 때는 대리권에 대해서는 시험을 내면은 대리권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게 있지. 뭡니까? 대리권 범위 내용이 지문으로 나오고 얘들도 뭡니까? 지문으로 나오고 소멸도 뭐가 나옵니까? 지문으로 나와요. 단독 문제 나오는 게 아니고. 알겠죠? 그래서 지문으로 나오신 내용이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 자, 책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나와 있죠? 90페이지에 양갈로 2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민법 107조 1항의 단서가 유추 적용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줄에 비진이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107조의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그 대리인은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25회 때 시험의 기출지문입니다. 아시겠죠? 그거 줄 끊어놓고 25회 기출. 그리고 요 관련된 내용 107조 1항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유추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가 16회 19회 때 시험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 내용이다. 그래서 요 4번 나왔다 그랬습니다. 10년 동안. 자, 그래서 그 내용 별표해 놓으시고 그 내용을 해설해 놓은 게 옆에 가면은 판례보기입니다. 판례보기.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밑에 가서 대리권의 제한으로 갑니다. 제한. 이제 5번째 이제 뭐로 간다? 제한. 5번째 제한입니다. 자, 대리권의 제한은 일단 124조 119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9조 124조는 내용이 자기계약 쌍방대리입니다. 쌍방대리를 원칙적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금지한다. 이게 뭐예요? 원칙입니다. 원칙. 자, 그러면 자기계약이 뭡니까? 대리인이 지가 계약해버리는 거야. 갑이 을에게 X분사 1에게 팔아달라고 했더만은 지가 계약해버리면 본인을 해야 할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1억이 아니고 지금 9천만 해본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자기계약 또 양쪽으로부터 대리권 받으면 갑으로부터 대리권 받고 병으로부터 대리권 받으면 지 펜대에 따라서 갑이 더 유리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병이 더 유리하게 하고 갑을 불리하게 할 수도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둘 다 본인을 많은 겁니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기계약 삼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유가 왜 금지한다고 그랬습니까? 본인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염려가 있어서 뭐하고 있습니까? 금지를 시키고 있다. 그런데 예외 있죠.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예외. 자, 외우지 말고 을이 대리인이죠. 갑을 찾아가서 이럽니다. 뭐라 합니까? 내가 이때 고생한 것도 있으니까 1억짜리인데 9천만 해두가. 일단 본인이 허락하더라. 아, 그래 뿌라. 그럼 된다 안 된다? 된다. 자기 되는 거야. 이해되고 있어요? 네. 이게 법에 돼 있어. 본인이 뭐하거나 본인이 허락을 하거나 그러고 채무 도래한 채무에 이행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자기가 사모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요건 전제 조건이 다툼이 있는 없는? 없는.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됐습니까? 네. 이렇게 돼요. 요게 이제 자기계약 삼방대리 내용입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91페이지죠? 네. 91페이지? 네. 124조입니다.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이게 자기와 법률행위 한다는 게 자기계약입니다. 줄 것이고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가 뭐라고요? 자기계약. 동의나 법률행위 관해서 상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계약 삼방대리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전제 조건이 본인의 허락이 없었을 때잖아. 없었을 때. 그럼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반대해서 가면은. 이랬어요? 그러나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외가 뭐라고요? 본인이 허락이 있거나 채무이행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의에 네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돼요. 네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자기계약은 두 번째 줄에 자기와 계약하는 거고 상방대리는 양쪽으로부터 대리권 받는 걸 말하고 2번의 현관펜 원칙적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칙을 금지하고 있다. 그 밑에 판례복이 나옵니까? 자, 판례복은 좀 이따 별표한 게 여러분 좀 이따 볼 거고 예외적 효용부터 보세요.
본인이 허락 현관편이시고 채무 이행인 경우 허용이 된다라고 아까 했죠? 그거 체크하시고 중간에 판례 보기 봅니다. 자, 동일한 물건입니다. 포인트가 입찰절차에 동일한 물건의 현관편이시고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대리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입찰 담합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이럴 때는 뭐라고요? 그 입찰 행위는 뭐가 된다?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요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 두 번째 줄에 보면 중간에 부동산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해서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이 대리인이 된 경우는 입찰 담합으로 볼 수 있죠. 이때 뭐가 된다? 입찰은 무효다 이 말이에요. 요 판례는 시험에 두 번 나왔던 겁니다.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기억번. 우리가 이제 쌍방대리 언제 봅니까? 여러분이 매매하러 갔습니다.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그때 누가 와 있어요? 법무사 와 있죠? 올 때 뭘 두고 합니까? 인감증명서 두고 하잖아. 맞죠? 그래서 뭡니까? 그 법무사가 뭡니까? 위임장에다가 도장 막 찍어야 안 찍어요? 찍어요. 매매 한 번도 안 해봤습니까? 그 찍고 인감증 첨부해가지고 등기 넘겨줍니까? 안 넘깁니까? 그게 쌍방대리라고. 그래서 등기는 쌍방대리 허용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중개사법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볼게요. 민법은 쌍방대리 금지죠. 네. 예외로 등기는 허용. 그럼 등기 보면 된다고? 자, 그러면 중개사법에는 쌍방대리 허용됩니까? 안 돼요. 어제 선생님하고 별로 안 친하나 보네요.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중개에서는 쌍방대리 허용이 안 됩니다. 맞죠? 원칙 허용 안 된다. 아시죠? 그래서 허용되는 건 어디라고? 등기입니다. 등기. 등기에만 허용이라고. 알죠? 쌍방대리 허용되는 건 민법도 원칙 안 돼요. 어디만 허용된다? 등기의 경우 허용된다고. 예외로 허용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기억번의 내용 됐죠? 자, 그래서 권리자, 의무자, 소유권 이전기 할 때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쌍방대리 허용이 된다. 그 다음에 니은번 가시면은 도래한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는 이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자기 계약할 수 있다고.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은번도 별표 해놓으시고 기업번도 별표입니다. 그 두 개가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디귿번도 한번 나왔던 건데 뭐 법정대리인 친권자가 부동산 매수에 자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옆에다가 좋은 아빠 이렇게 적어주고 맞죠? 사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증여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리얼번의 내용이 뭐냐면은 다툼이 있는 입니다. 옆에다가 적어야 돼. 뭐가 있는 거? 채무 이행은 되는데 뭐가 없어야 된다고? 다툼이 없어야 되는데 그 밑에 내용들이 다툼이 있는 겁니다. 경계계약이라든지 대물변제라든지 이런 것은 뭡니까? 다툼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있단 말이에요. 경계계약은요, 구채무를 없애고 새롭게 계약하는데 다툼이 생길 수 있죠? 있습니다. 대물변제도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된다 안 된다? 채무이행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다툼이 있으니까. 됐나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때 금지 위반의 효과입니다. 첫 번째 줄. 위반하면은 무권대리 행위로 무효이 다 돼 있죠? 무효란 말 빼보고 무권대리다 해야 됩니다. 무효란 말 쓰면 함부로 안 돼요. 무슨 대리 된다? 무권대리. 무효란 말 지우세요. 무효란 말. 무슨 대리가 된다 해야 됩니다. 무권대리입니다. 무권대리. 자, 밑에 각자 대리 원칙이 나오는데요. 이게 119조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제안에는 119조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타이틀이 각자 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이 X 부동산을 1억에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줍니다. 을인태. 자, 그 다음에 을인태 주면은 또 정인태 주고 무인태 줬어요. 무인태 줬어요. 자, 그래서 갑을 뭡니까? 갑을 이렇게 됩니다. 자, 갑이 을인태 팔아달라고 했고 정인태 팔아달라고 무인태 팔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팔아달라고 해서 세 명한테 부탁한 거야. 자, 여러분들 뭡니까? 중개 사무실 가가지고 여기 중개 사무실 팔아달라, 여기 팔아달라 하면서 하잖아요. 네. 맞잖아. 네. 그 중에 한 명이 계약해 보면은 계약 승인하죠. 네. 이 똑같은 거야. 대리인이 뭘 때요? 여러 명을 둘 때입니다. 대리인이 뭘 때? 수인인 경우. 앞에도 적어놔야 돼. 뭐인 때입니까?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대리가 뭡니까? 각자가 누구를? 본인을 대리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대리?
각자 대리. 의미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3명 중에 정인한 사람이 행위를 해버리면 효과 그대로 또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이 간다. 그래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그런데 예외 2개 있습니다. 법률에 뭐가 있거나 규정이 있거나. 자, 법률에 규정이 있다. 이거 어떤 겁니까? 부모. 자녀의 재산을 처분할 때 반드시 부모의 뭡니까? 동의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녀의 재산, 미성년자의 자녀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부의 동의서, 모의 동의서 2명의 공동으로 대리하게 되어 있다고. 알겠어요? 이 이해 안 되는 게 자녀한테 재산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얘기를 했잖아. 언제 팔아야 했어요? 고3 때 팔아야 돼. 부모님이 내한테 재산 안 주고 우리 아들에게 재산 줬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아들 재산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요? 부모, 내하고 와이프하고 눈만 맞으면 언제든지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대학교 가면요, 그 다음부터 지가 안 미래. 어머, 나 따지고 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고3 때 팔면서 핑계는 뭐라 됩니까?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아시겠죠? 그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누구만, 우리 어머니도 항상 얘기하지만 저희한테 줄 게 없대요. 그럼 우리 손자한테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손자한테 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뭐야? 내 거야. 누구만 맞으면 돼? 와이프. 그렇죠. 와이프하고. 아시겠죠? 무슨 말이죠? 네. 그 와이프하고 뭐 하면 돼요? 통정만 잘하면 돼요. 통정. 무슨 말이죠? 그래서 같이 팔면 돼요. 무슨 말이죠? 법에 미성년자 재산 처분할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라고 법조문으로 되어 있어요. 아시죠? 자, 그래서 무슨 대리해야 됩니까? 이거는 공동으로 된다. 그래서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또는 수권행위로 자, 공동으로 하라고 정했을 때, 그럼 무엇을 줬을 때입니까? 특별 수권을 줬을 때는 무슨 대리 해야 된다? 이때는 예외로 무슨 대리? 공동 대리 한단 말이에요. 공동 대리. 됐어요? 이게 이제 우리 책의 내용입니다. 대리인이 멀 때, 수인인 경우, 이거 시험에 몇 번 나왔던 겁니다. 원칙은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특별한 수권이 있을 때는 무슨 대리하라고? 공동으로 대리하라고. 자, 그래서 어떤 거냐, 요거는 내 재산을 처분할 때는 너 3명의 의사결정이 있어야지 처분할 수 있다. 그러면 3명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119조의 내용입니다. 법조문 보겠습니다. 대리인이 뭡니까? 수인인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무슨 대리가 원칙입니까?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 다른 정한 바 있을 때는 무슨 대리한다고? 공동으로 대리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정의됐습니까? 판소도 돼 있죠? 네.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에 뭐가 나옵니까? 이제 소멸입니다. 소멸. 자, 대리권의 소멸은 맨 밑에 있는데 127조. 자, 6번째입니다. 소멸. 소멸은 127조, 128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7조, 128조. 127조는 우리가 이제 본인이 뭐 했을 때? 사망했을 때 대리권 소멸하고, 대리인이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됐을 때 소멸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8조는 임의 대리의 특유의 소멸 사유입니다. 첫 번째, 원인된 법률 관계의 뭡니까? 법률 관계의 종료. 그 다음에 두 번째, 수권행위의 철회. 수권행위의 철회. 수권행위의 철회. 자, 그래서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뭡니까? 수권행위의 철회로 소멸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또 우리가 이제 외우는 것도 있지만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이겁니다. 갑이 을에게 X분을 팔아달라고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 재산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갑다시로 넘어가. 갑다시로 누구야? 상속인. 그럼 이 대리권 있어 없어? 없어요. 무슨 말이죠? 그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팔아달라 했더만 저 죽어버렸네. 그럼 행위할 사람이 있어 없어? 대사야 대사. 대리인이 사망했을 때 소멸. 아시죠? 자, 그 다음에 법률 행위를 해야 되는데 대리인이 파산하면은 재산 맡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소멸이라.
파산했을 때. 자, 그리고 얘가 이제 뭡니까? 갑자기 침 지질 흘리고 한단 말이야. 울산에 얼마 전에도 뭡니까? 그래서 시내에 뭡니까? 빼가보고 돌아다니는 예? 남자하고 또 여자도 또 있더만은 예? 보니까 지금 막 올라오대 보니까 지금 갑자기 뭡니까? 빼가보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은 생기고 있어요. 지금 전국에. 그 사람 정신이 이제 없는 거죠, 이거. 그럼 어디 정신병원 가는 거죠, 이거.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다. 성년후군 개시가 되면은 지속적으로 상태가 안 좋을 때 뭐랍니까? 피성년 후견인 선고를 받거든. 성년 개시가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대리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지요. 그래서 소멸시킨다고요. 그래서 본인이 사망했을 때, 대리인이 사망, 파산, 성년 후에 지속적으로 상태가 나빠졌을 때, 예? 이럴 때는 소멸시킨다, 안 시킨다? 시킨다, 이 말이야. 요거는 법정 대리, 임의 대리의 공통의 소멸사예요. 요거는 128조는 임의 대리의 특유의 소멸사유입니다. 원인 대 법률 관계의 종료, 수권행위의 철회로 소멸합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본사. 자, 외워봅시다. 이거 시험 나왔어요. 본사, 대사, 대파, 대성.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인 대 법률 관계의 종료, 수권행위 철회로 소멸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에요.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됐습니까? 네. 자, 책에 법조문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7조 92페이지 체크하시고 옆에 페이지 128조 나오죠? 네. 93페이지에 1번, 2번 내용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리권에 대해서 봤고 이제 대리 행위죠. 행위입니다. 자, 대리 행위부터 좀 쉬었다가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정리 좀 더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잠깐만. 지금 뭘 배웠습니까? 지금 조금 할게요. 조금 1분만. 대리권에 대해서 배웠어요. 대리권의 의의. 대리권은 뭐랬습니까? 자격 또는 권한. 발생은 법정되는 법률 규정, 임의되는 수권행위. 범위를 정했을 때는 법정되는 법률 규정, 임의되는 수권행위 해서 대리권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당 각 코의 행위만 할 수 있다. 118조. 보존행위와 이용기능이 할 수 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남용이 됐을 때는 됩니까? 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 함부로 썼을 때는 민법 107조 1항의 단서가 유추 적용이 돼서 알거나 할 수 있을 때는 무효가 돼서 본인의 책임 물을 수가 없다. 시험 좀 나왔던 거고. 대리권 제한은 자기 계약 상방대를 원칙적으로 막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본인이 허락하거나 채무이행은 할 수 있는데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고.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각자가 원칙 대리하는 게 본인을 대리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각자 대리가 원칙인데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이 달리 정했을 때는 무슨 대리하라고? 공동으로 대리하고 있고. 자, 소멸 내용 대리권 이제 발생부터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소멸까지 하고 있지. 지금 대리권의 발생부터 어디까지 하고 있다고? 소멸까지. 소멸은 본사, 대사, 대파, 대성 소멸하고요. 공통의 소멸사예요. 임의대리 특유 소멸사유는 원인 내 법률 관계의 종료, 수권행위 철회로 소멸한다. 그래서 대리권의 발생부터 소멸까지 받고 이제 뭘 본다고? 대리 행위를 본다고요. 좀 쉬었다가 대리 행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